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왜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고 하니 문직이가 좀 바빴어요. 지난 몇 주간. 네. 그래서 저 파업에 참가하느라고. 네? 그래가지고 강의사로서 의사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직이가 시간 갔다 오신 거 아니고요? 2주간 격리가 돼가지고 오늘 방송을 완치 판정 받고 네, 격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지금 오늘 모여가지고요.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잘 지냈어요, 약쟁이? 네.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약쟁이 약사냐고. 그래요? 그렇게 질문이 오더라고. 네. 그래서 제 직업을 오픈하죠. 저 약쟁이는 사실 저 보디빌더입니다. 이 보디빌더들 중에는 약물을 안 쓰는 내추럴 보디빌더와 약물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쓰는 로이더로 이렇게 나뉘는데 약쟁이는 약을 쓰는 로이더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팔뚝이 30인치? 네, 이두근이 30인치인데 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배고픈데. 그래서 맨날 보면은 자기 엉덩이에 주사 꽂고 있어요, 혼자. 그래서 약쟁이거든요.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게시판에 올렸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저번 주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저 이번 주말에 꼭 좀 집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네, 약쟁이는 약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저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왜 저하고는 내외하시는 거죠? 아니 원래 그런 거 이렇게 좀 개인적인 거 물어볼 때 주변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런 맥락이죠. 그렇구나. 오늘도 그 주사바늘 꽂고 온 로이더 약쟁이와 파업에 참가했다가 방금 돌아온 문직이 함께 환영합니다. 격리 해제를 환영합니다. 사기극입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 코로나는. 아니 정체성이 뭐야? 저기 의협 파업에 갔다 온 거야? 아니면 광화문에 갔다 온 거야? 모르겠어요. 겸사겸사 다 다녀? 네, 그렇습니다. 집회 매니아셔가지고 포항에 한 아파트 단지인가요? 거기서 또 팻말을 걸어놓은 걸 봤어요. 뉴스에서.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합니다. 라고 팻말을. 길고양이 사육을 금합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거를 믿는 사람도 꽂아놓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믿으니까 꽂아놨을 테고. 모르죠? 또 뭐. 믿지 않으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꽂아놓은 사람은 믿지 않고서라도 꽂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써놨다는 건 이걸 보고 누가 믿을 사람이 있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써서 꽂아놨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전염됩니까? 고양이 매개가 차라리 그냥 그거는 이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더 잦아지나요? 고양이한테 밥 주면? 제 잘 몰라.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에 관한 영화 하나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Wujku, ciociu, wasza pomoc jest dla mnie bardzo ważna. Jesteśmy z ciebie naprawdę. 헤이터라는 영화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감독은 그 일전에 제가 한번 영화 드린 영화가 있었어요. 문신을 한 신부라는 문신을 한 신부님 사제 신부님을 말하는 거죠. 얀 코마사라는 감독. 코마사 뭐 약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약 성분 같기도 하고. 그 감독의 영화인데 폴란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인데 원래 이게 사실은 그냥 극장 개봉을 했었는데 넷플릭스 만든 게 아니라 극장 개봉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개봉하자마자 내렸대요. 극장이 다 폐쇄되고 그래요, 폴란드에서. 그래서 바로 넷플릭스로 넘겼다고. 그래서 보려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얀 코마사 감독은 폴란드의 그 젊은 논쟁적인 감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배우들은 우리 다 모르는 배우들 나와요.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첨예하게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난민 이슈로, 한쪽에서는 난민을 인도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한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한다 이러면서 극한 대립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좀 전체주의라든지 동성애 혐오 같은 문제 사안으로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토마시 기엠자, 토마시 맞나요? 토마스인가요? 토메자인가요? 뭐 이름이 뭐예요? 토마시 기엠자라는 젊은 법대생이 반목과 불신 대립의 한복판에서 벌이는 잔혹극, 이 영화 전반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등장인물부터 짧게 캐릭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한 4-5장면 정도로 해서 영화를 요약해 드릴게요. 토마시 기엠자 주인공이에요. 이 배우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배우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서 배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골 농부의 아들로 살다가 이 수도 바르샤바의 법대에 진학한 청년입니다. 자신을 후원해주고 있는 부유층 좌파 지식인 집안의 딸 가비라는 좀 비슷한 또래의 소녀를 좋아하고 있어요. 성격은 매우 두뇌전이 빠르고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목표지향적이라서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돌파구를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관상 어떻습니까? 관상? 한의학에서 볼 때 왕이들 상인가요? 약간 민들레님 닮지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약간 민들레 관상, 민들레상. 네. 관상이지 사이언스라던데. 네, 실제 평소 모습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모습이 조금 닮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이 그리워했나봐요. 또 이렇게 약쟁이가 또 조롱하네요. 아니 뭘 조롱해? 약쟁이 하여튼 아니 영화 주인공이랑 닮았는데. 조롱, 저격 칭찬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약쟁이 무서워. 약쟁이는 항상 같은 편에 서 있어야지. 반대편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분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로베르트, 이 토마시 기엠자라는 주인공을 후원하는 좌파 지식인입니다. 폴란드 예술계에서 명망이 높은 것 같아요. 거리에서 반이민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유럽이 군국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미래가 어둡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휴가를 즐기던 시골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꼬마와 친해져서 그 꼬마를 어릴 때부터 후원해서 이제 대학까지 보내게 된 거죠. 그 꼬마가 바로 토마스죠. 학비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편견과 차별 없는 모습, 그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토마스를 약간 낮춰보고 조롱하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지식인의 명예나 책무 등 뭐 이런 것 때문에 토마스를 후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부인인 조피아라는 부인도 있어요. 이 부인도 역시 예술계에서 명망이 높은 지식인이에요. 로베르트와 같은 직업, 같은 사상을,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두 인물이 이제 따로 분리해서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인물이 그냥 한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로베르트. 그리고 이 로베르트는 이 좌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이렇게 해주고 후원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비. 바로 이 좌파 지식인의 둘째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휴가 때마다 이 토마스네 마을에 가서 휴가를 보냈으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서 같이 큰 건데, 토마스가 본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죠. 그리고 올해부터 토마스와 이제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그다음에 파벨, 바르샤바의 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입니다. 진보 정치인이고 로베르트 부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게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커밍아웃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부부의 전시회에서 자원봉사자 토마스를 만나게 되고 선거 캠프에 토마스를 영입합니다.
베아타 홍보대행사의 사장입니다. 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이 중년의 아줌 여성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그 매력이 있어요. 이제 주로 SNS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데 인플루언서에서부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지? 인플루언서에서부터 연예 왜 아니, 이렇게 소리로 들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어가지고 목적까지 본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에서 나 백태 어때? 네 백태. 뭐 정상적인. 백태만상. 인플루언서에서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홍보를 담당합니다. SNS 여론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지만 가짜 계정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가짜뉴스 생산은 물론이고 정보를 캐기 위해서 도청까지도 서슴지 않는 좀 무서운 집단이죠. 네. 괜찮아요. 한의원에서도 류마티스 바이러스를 이렇게 노인정에다 뿌린다는 주변 노인정에. 류마티스 바이러스를요? 네. 바카스를 갖다 뿌린다는. 병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손님을 타고. 네, 손님을 늘리려고. 네, 비슷하죠. 이 홍보대행사와. 저희 헬스장에도 어떤 할아버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정가원 목사 교회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린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순진하게 그거를 무시했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그 뉴스가 네.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무서운 회사입니다. 뭐 살인을 하거나 뭐 깡패를 동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조작에 매우 능통한 회사다. 이 베아타는 토마시의 용의주도함을 높이 사서 일개 대학생인 그를 중용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대 인터넷 관종이에요. 뭐 약간 일베 같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넷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베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총기 사용법, 그리고 뭐 조잡한 폭발물 제조법, 그리고 외국인 혐오,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브이로그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합니다. 네. 그렇지만 구독자는 우리 영화 오독 수준도 못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심을 목마르게 원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요 정도 인물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줄거리 한 4-5씬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트. 법대생 토마 씨가 학과 교수들 앞에서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죠. 자신을 퇴학시키지 말라는 것인데요. 토마 씨는 시험 대신에 내는 에세이에서 표절을 했던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토마 씨는 온갖 변명과 읍소를 해보는데요. 교수들은 그의 퇴학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변을 체념한 토마 씨는 교수들에게 그 교수의 저서를 내밀고 첫 장에 짧은 헌사문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학교는 떠나지만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교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죠. 교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헌사문을 써줍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왜 저런 거를 써달라고 처음에 하지? 네. 참 희한한 성격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캐릭터 성격을 참 되게 단적으로 잘 보여준 네.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쇼트. 토마 씨가 로베르튼의 집에서 로베르튼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로베르트 부부와 딸 가비는 오랜만에 보는 토마 씨를 반가워하죠. 로베르트 부부는 토마 씨에게 묻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 되고 있니? 공부하는데 힘든 건 없냐? 토마 씨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교수님으로부터 헌사문도 받았어요. 로베르트 부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교수님 말이니? 정말 대단하구나. 화기애애한 식사를 마치고 토마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연기력이 진짜 물이 오르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영화 보는 줄. 가족끼리만 남은 로베르트 부부와 가비 세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합니다. 토마씨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군. 학비 후원금을 조금 더 올려줄까? 아니에요. 돈을 더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왜 왔지? 우리 딸 가비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야. 아빠 뭐예요? 더 나와요. 아까부터 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걸? 이 가족들은 조금씩 토마씨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씨가 선물로 주고 간 딸기잼을 가사 도우미에게 줘버립니다. 딸기잼 먹을래요? 하면서 휙 줘버리는 거죠. 이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토마씨가 돌아온 거예요. 핸드폰을 두고 갔다는 겁니다. 소파 틈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챙겨든 토마씨는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토마씨는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이 집안에 있는 동안 녹음한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왜 녹음했을까요? 그러니까 관종이죠. 관종은 아니. 알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간음증. 그렇다기보다는 토마씨가 가비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멀끔하게 보여주러 자랑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법대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도 수제자로서 내가 이렇게 교수님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이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저 가비도 나를 좀 높게 보지 않을까, 좋게 보지 않을까 했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싸이월드 시절 막 이런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의 홈페이지에 수시로 가서 보고 누구 만났나도 이렇게 보고 어제 뭐하고 놀았나도 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어떻게든 한번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입력해보고 그래서 10번 틀려서 일주일 동안 로그인 금지가 돼서 정작 본인이 깜짝 놀라고 왜 내 로그인이 안 되지? 아무튼 그런 종류의 심리가 처음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그 헌사를 받는 거는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성격? 얘가 이제 최대한 학교에 남아있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번복이 안 되잖아요. 퇴학 결정이. 그러니까 그럼 이건 되돌릴 수 없구나. 그럼 이 와중에서 내가 여기서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뽑아먹어야지. 그걸로 그래서 얼른 눈물 닦고 표정을 싹 바꾼 다음에 교수님 알랑방귀 하면서 사인을 여기다 헌사문을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상류층 지식인 집안에 가서 어떤 나도 품격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해요. 세 번째 쇼트. 토마씨는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잘렸어요. 기숙사에도 쫓겨나고. 근데 아직 이 집안에다가는 자기 후원할 수 있는 집안, 로베르트 집안에는 자기가 학교 잘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베아타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폭로로 인해서 베아타의 클라이언트 이미지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뭐 뒷광고 한다 막 이렇게 막 저격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 떨어진 평판을 만회하는 일을 토마씨에게 맡기죠. 토마씨는 빠른 두뇌 회전으로 이 일을 해냅니다. 우리 손님 평판을 떨어지게 한 상대 인플루언서를 공격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짜 계정을 통해서 빠르게 퍼뜨리고 거짓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합니다. 결국 상대 인플루언서는 눈물과 함께 사과 영상을 올리죠. 요즘 유튜브 유행이잖아요. 유튜버 유행. 사과 챌린지. 유튜버의 끝은 울면서 사과 영상. 너무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아요? 폴란드랑? 네, 그래서 만국 공통인가 봐. 그런가 봐요, 진짜. 그래서 사과 영상을 올리고 이 토마씨는 이 베아타에게 큰 신임을 받습니다. 베아타는 토마씨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죠. 네. 보수 정치인을 손님으로 둔 베아타는 선거 여론 조작을 토마씨에게 맡깁니다. 상대 후보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릴 아이템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죠. 이때 상대 후보는 진보 정치인 파벨입니다. 아까 말한 그 게이지만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토마씨는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마구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는 진보 진영에 댓글을 달아요. 파벨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 태극기 부대 저것도 등신이다. 저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양 진영의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켜요. 우린 가짜뉴스 댓글 알바를 돌린다 그러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알바만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잘 드러납니다. 진짜 만국 공통인가 봐요. 그죠. 네. 많이 해봤어요? 저요? 네, 얼마씩 받고. 상대 헬스장을 상대 약쟁이를 약쟁이라고 막 저거 다 약 먹고 키운 거야? 그러니까요. 운동의 한 그러면 홍보 아니에요? 홍보? 네, 아무튼 네. 이렇게 그 댓글 조작을 하는 한편으로 토마씨는 실제 유혈 사태를 일으킬 계획까지 꾸밉니다. 너무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총기 테러를 일으킬 꼭두각시를 찾는데요. 이때 토마씨의 눈에 띈 찐따가 구제크입니다. 토마씨는 구제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그에게 접근하죠. 자기는 국제연합의 우두머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너가 평상시에 브이로그 올리는 것을 감명 깊게 보았다. 우리 연합의 노선과 잘 맞는다. 우리 유럽은 위기에 휩싸여 있다. 외국인과 동성애자가 우리 선량한 크리스찬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면서 우쭈쭈쭈를 해줘요. 구제크 기분 좋죠? 그리고 유명한 국제연합에서 나를 팔로우하고 나에게 접속을 해왔다라면서 신이나 합니다. 그렇게 친분을 좀 쌓은 후 토마씨는 구제크를 조종하여 총기 테러를 벌이게 합니다. 5번째 쇼트, 좌파 정치인 파벨과 로베르트 부부, 그리고 가비, 로베르트네 가족, 그리고 토마씨까지 한 고급 음악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때쯤 가면 이 토마씨는 로베르트 부부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벨의 선거 캠프에 이중간첩으로서 잠입을 했는데 토마씨가 그 안에서 파벨의 신임을 받게 됐죠. 일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다. 똑똑하고 총명하다 같은 얘기죠. 똑똑하고 성실하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야비하다. 그리고 얘는 목적을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를 느낀 장면이 게이인 척을 하잖아요. 이 정치인이 게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도 게이인 척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아부하는 것도 보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게이인 척하면서 키스도 하고 막 이럴 정도. 약 먹였잖아요. 약도 먹이고. 네. 약이 확실히 이게 전문가다 보니까 약만 보이는군요. 아니 그래서 조금 빨리 술 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데이트 강간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거. 스페니시 플라이 같은 거요. 약쟁이가 많이 팔았죠 예전에. 네, 요새는 너무 옛날 얘기.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유혹하는데 이 폴란드의 유혹법이 조금 그래요? 나는 클럽을 데려가잖아요. 그 정치인한테 그 1대1로 식사 한번 하자. 네.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자 해서 자기 열심히 도와주는 청년이니까 밥 먹으러 갔다가 클럽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막 약 먹이고 또 막 격렬한 댄스를 추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너무 막 춤을 잘 추더라고. 네. 그렇지 않아요? 있는 정도 약간 떨어질 것 그래요? 나는 유혹 되겠던데? 아니 영화 앞장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갑이랑 대학생들 노는 클럽에 가서 춤출 때는 진짜 찐따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애가 도끼가 올라서 그 정치인 유혹하려고 춤출 때는 박력 있어. 끌려. 그렇구나.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얘는 이성애자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유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애가 사람 심리를 잘 조종하는 애죠. 구제크 같은 찐따 찾아내서 하긴 테러까지 하게 조종을 한다는 것만 해도
연구를 많이 한 건가? 아무튼 좀 제 왜 나쁜 취향의 댄스? 댄스는 아니었는데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 댄스 장면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네. 그래서 이때는 토마 씨가 이 로베르트 부부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촌딱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청 똘똘하게 잘 하나 보네 하면서 점점 자신의 어떤 일원으로서 인정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로베르트 가족과 토마 씨 그리고 파벨 정치인이 한 클래식 음악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오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해요. 한 여자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음악당 안으로 들어와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1층에서부터 복면을 쓴 남자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모두 다 혼비백산해서 흩어져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는 드디어 파벨도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 파벨 옆에 있던 비서를 사살하려고 하는 순간 이 총이 중국제라서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중국제라서 총이 고장이 나요. 이때 파푼디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던 토마 씨가 테러범을 뒤에서 덮칩니다. 몸싸움을 하죠. 테러범은 지니고 있던 단검으로 토마 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찌릅니다. 주변에 몸을 피해 있던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 테러범을 제압하고 토마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토마 씨가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병실은 전국에서 온 꽃다발과 편지로 가득하죠. 뉴스에서는 이날 일어난 통곡 테러의 비보를 전하며 이 테러범을 몸을 던져 막은 토마 씨를 국민적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촌이 한 명도 없던 토마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갖 응원글 그리고 인스타에 온갖 히어로 토마 씨 해시태그들이 넘쳐나게 되죠. 태어난 토마 씨는 로베르트 가족을 만나 테러로 희생된 로베르트의 첫째 딸을 추모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 얘기해버렸네. 앞에 이렇게 알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 다 얘기할 거다. 라고. 내가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는 리뷰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목에 스포일러 안 하는 건 프리뷰라고 붙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알까요? 아무도 모르겠지? 네,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그 지식인 가정이 이 토마 씨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삶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토마 씨는 이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 딸도 좋아하고 있고 이렇게 자신들의 삶 밖으로 밀어낼 때, 즉 분리시킬 때 이 토마 씨가 일으키는 증오와 혐오의 유혈 사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저 광화문에 모여서 부르짖는 자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경거망동하는 노인 정도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안을 묻지 마세요. 대안은 없어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분명히 아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영화였던데 참. 알려준 거라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영화를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거 거를 묻지 마세요. 전달받으셨으면 그런 거는 저희한테. 시대의 큰 스승들에게 물어보세요. 정치인들한테. 이건 난 몰라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네. 우리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어떻어요?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약간 현실 반영을 진짜 잘한 것 같고 폴란드에서도 이 한국이랑 또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것은 만국 공통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랍스터와 킹크랩이 거기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막 모여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광고회사. 네, 광고 대행회사, 광고회사에 이제 소속돼서 다들 모여서
글을 쓰고 또 못하면 혼나고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저 속에서도 또 경쟁이 있고 거기 보면 조금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막 엄청 혼내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그 블랙 기업이야. 네. 사원 존내 갈고 중간 관리자가 막 너무 얄밉게 막 하잖아요. 진짜 막 직원들은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고. 그렇죠.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100명이 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뭔가 불쌍해 보이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중간관리자를 이겼으며 하는 뭔가 이 사람 편이 되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꼭 눈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댓글 조작 그룹? 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댓글 알바 부대, 댓글 알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국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폴란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슷하겠죠. 그 비슷할 것 너무 같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끝은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토마 씨가 뭡니까? 아주 야비한 뭐 권모술수를 부리는 어떤 뭐 기회주의자입니까? 차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지 못한, 죽일 수는 없었던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로베르트 씨네 가족을 차마 해코지를 하려고는 마음 먹었지만 뭐 하지 못했던. 아니 끝까지 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야비한. 실패를 했고 거기에서 또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야비한 기회주의자이자 어떤 그 공작의 달인. 네, 그런 것 같아요. 악마, 괴물. 사람을 그걸 조종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인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인물을 욕하는 거는 너무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애가 원래 좀 그런 성향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괴물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애를 이런 괴물로 만들 것은 또 무엇이냐. 영화의 그 전반부에서 얘가 호기심 때문에 이 가족들의 대화를 원래 녹음한 걸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장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이 교양 있고 정의롭다는 이 지식인들이 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하는 청년이 없는 데서 그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과연 얘가 정말 괴물이라서 그냥 이렇게 된 거냐.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장치를 준 거잖아요. 뒷담화하는 걸 듣게 되는 게. 근데 사실은 원래는 안 들어도 되는 얘기잖아요. 없을 때는 뭐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성인군자들은 아니지만 적당히 지식인이고 적당히 패션 잡화 정도는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선인지 이런 것도 명확한데 이 학생을 도와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들을 때 그 정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 정도는 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 영향을 끼친 건 사실 결과적인 일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행동 교정을 하려면 그러면은 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족들 모여서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엿들은 토마 씨가 잘못이지 그게 뭐 크게 이 사람들이 뭐 괴물 같은 짓을 한 게 아닌데 그런 말을 취지의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물론 엿들은 토마 씨 잘못입니다. 근데 그게 토마 씨가 엿듣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게 토마 씨가 그걸 엿듣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아니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티가 났고 토마 씨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지식인이라는 혹은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반사판이 돼서 저쪽에 갔다가 튕겨서 다시 나한테 올 때는 어떤 사달이 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거든. 물론 토마시가 나쁜 놈이죠. 얘는 되게 나쁜 애야. 처음부터 왜 엿들으며? 그거 정말 안 되는 건데 나는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진짜요? 애기들 뭐 21살, 2살짜리 막 이럴 때는 너무 궁금한데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이메일 비밀번호를 막 알고 싶고, 막 그 소리샘 비밀번호 뭐냐고 공유하자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소리샘이 뭐죠 대체? 소리샘이 뭡니까? 삐삐 음성 메시지 남겨. 아무튼 물론 뭐 그런 거 저는 싫어하긴 합니다만 그 어린 때는 그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성숙하게 자제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지기는 이렇게 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이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대본 대면서 아니 그게 저는 안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해요. 집사람이 하면 안 되지. 저희 집 안쪽에도 그렇게 해요. 아침 보면은 메시지가 가는 거였어. 현대카드 45,000원 결제. 제 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밤새 쿠팡에 들어가지고 막 산 다음에 제 손가락으로 결제하고 이렇게. 보세요. 부부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썸녀 내가 쟤 좋아해. 알고 싶잖아.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렇게 멀끔하게 하고 왔는데 오늘 나 멋있었다고 칭찬하려나? 궁금할 거 아니야. 얘처럼 엄청 뭐 도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작가님 맞죠?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냥 지나가다가도 내 욕하는 거를 살짝 이렇게 들려서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 번 겪는데 그렇게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얘처럼 이렇게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맞죠.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우리가 또 넘어가고 나도 또 여기 나오는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베르토 가족처럼 뒤에서는 또 이제 농담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그래서 토마시가 나쁜 놈이다. 그렇죠. 나쁜 놈이다. 그거는 뭐 변치 않는 사실이죠. 네. 변치 않는 사실인데 그거는 쉽다. 그렇게 그냥 저놈이 나쁜 놈이야 하는 거는 쉽다. 여기 영화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영화가 2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긴장감 있게 좀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중간에 그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그 일베 구제크를 접촉하는 장면들에서는 그때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게임 영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손자병법을 이용해서 손자병법을 이용해서 미인계를 써라. 이중간첩을 보내라. 그 장면에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게임 장면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영화를 위해서 게임을 이제 3D 애니메이션인데 게임처럼 보이게 따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완성도가 꽤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3.5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 2시간이 넘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 줄 수 있다. 몇 점 줍니까? 저도 3.5 줄래요. 권위에 쫓아서 저는 2점 주겠습니다. 2점? 어째서죠? 아까 하던 얘기 반복인데 그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 영화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갔다고 했는데 저는 이 나쁜 놈이 조금 비현실적이게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사람을 게임으로 조종해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고 하는 게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일베에서 뭐 저에서 뭐 적병 테러라든지 뭐 많았잖아요. 노인 그게 다 만드레이크가 조종한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 보면 또 왓챠 기준으로 평점이 3.2점 정도 있는 걸 꽤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스릴러 장르 애니메이션 헤이터